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벌써 드러난 것만 3번째입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신문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무위 결정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최고위가 열렸고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 당원 80조 예외 조항으로 둬서 당직을 유지하게끔 해줬는데 그때 당무위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80조 예외 조항 적용 논의할 때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재인계 3선의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했는데 이걸 김의겸 의원이 그 사실을 속이고 숨기고 바로 전 의원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결국 전 의원이 항의했고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최용 의원님? 이게 몇 번째입니까 벌써? 3번째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의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고 뭐 그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그게 지금 3번째 뭐 이런 얘기인데 초반부터 따지면 이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많고요. 지난번에 주한 EU 대사, 뭐 그거는 발언 자체를 그냥 본인이 만들어낸 걸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어찌 보면 국제적인 망신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을 계속 그 자리에 유지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그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아마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그 거짓 발표를 하고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 뭐 혹시 그런데 일말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하나하나 다 나중에 투표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항의에 마지못해 하루 만에 김 대변인이 해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제 최초 발언과 어제 해명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은 아예 없었는지. 네,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무위원회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잡혔다,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전해철 의원이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 지적한 거니까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내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무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정치 탄압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맞다라고 저렇게 해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른바 이제 혹평을 하는 분은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공당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거짓된 뉴스를 전달하는 게 대변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당원 80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만장일치로 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다음 일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정정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 얼마나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는 역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자 날려서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모인 사람은 30명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80명 중에서. 그리고 39명이 서면으로 유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69명으로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땅땅땅해서 만장일치로 그냥 박수 추대하듯이 추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당무위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치 탄압이니까 기소와 동시에 본래 직무정지하기로 한 당원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의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정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으로서 과연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가 너무 급박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소장도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 문제를 하더라도 법리적 내용으로 보더라도요.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만 당헌 80조에는 일단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민주당이 부패범죄와 손을 끊겠다고 하는 혁신의 조항으로 자랑스럽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소만 되면 우리는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에서 판결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가 당시 일단 단 몇 시간이라도 직무는 정지해놓고 몇 시간 뒤에 열린 당무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당무회에서 보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 다시 당무를 복귀하는 절차를 맞는 게 법리적 해석으로 맞는 겁니다.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직무정지 자체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무 유괴를 먼저 해서 정치 탄압이니까 봐준다고 합니까? 저는 초등학교만 나온 문해력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당헌 80조를 제멋대로 해석한 저는 정말 민주당이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될 만한 정도의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하는 저는 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거짓말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지 그 구설에 올랐던 상황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자. 하시잖아요.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이유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이유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도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횟수로 따지니까 세 번째가 아니라 이번이 네 번째군요. 이재정,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악수하는 상황에 대한 거짓말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거짓말 논란이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최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원석 의원님 대변인이라는 건 사실은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줄 것 적절치 같아요.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변인은 어떤 신뢰성을 기반으로 미디어를 상대하고 또 그럼요. 국민 앞에 서는 것인데 저렇게 공당의 대변인이 거듭해서 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 당무위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번복하면서 했던 해명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이게 정치 탄압에 관한 것이지 당무위 절차에 관한 것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전해철 의원이 공소장을 봐야 된다. 그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당무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내용상 이의가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이렇게 당무위를 졸속으로 소집해서 처리한 거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아니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질 일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세상에 알려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공당의 대변인이 거듭한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대변인 이전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돼서 뭐 양치기 소년 수준을 넘잖아요. 지금 저런 상황이 되면 아마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꾸 그 팩트를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냐, 진짜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경우에도 기자들이 그런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생활을 뭐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도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대변인의 발표나 뭐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거 진짜냐 하는 걸 계속 묻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더욱더
왜냐면 대변인이 기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데 그게 뭐 어떻게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냥 박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총장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번엔 표결을 한 이상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되게 민감한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브리핑할까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악의적으로 뭔가를 숨기고자 했다기보다 어쨌건 표결에 참가한 69명을 전체 못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한 게 맞으니까 그 사실만을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사안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정도의 해석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일종의 의도를 갖고 사실은 정당에서 결정하는 많은 것들을 정당은 자신들의 어떤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마련이고,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어쨌든 의견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만장일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거는 대변인이 저렇게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명백한 거짓말이고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때도 가결, 부결, 기권, 무효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권이랑 무효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걸 굉장히 의심할 법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대표적인 건 4번이지만 김의겸 의원은 사실 건건마다 거짓말이라고 볼 만한 게 많아요. 기자 시절에도 자기 고향도 속여가지고 칼럼을 썼었거든요. 외관이라 그랬다, 지금 군산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에 대해서도 매일 출근했는데 출근 3번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공식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자꾸 근거를 끼워 맞추고 근거가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넣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가 추락을 했다. 근데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자정작용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그런 분이 대표니까 저런 분이 대변인이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고 논란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속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69명의 그 참석자들 중에서 드러난 것이 전해철 의원 한 사람이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보도를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만의 더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논란을 일으키고 나서 사과하는 모습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과인지 무엇인지 모르게끔 사과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당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첼리스트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또 가정을 달고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왜 유감을 표합니까?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다만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 논란을 일으켜놓고 사과하는 태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이때도 나왔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개 본인이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인정 안 하면서 또 다른 궤변으로 이제 대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런 경우는 그 정치권에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일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 이거는요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 별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 자정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총선 1년 남았는데 네. 결국은 그런 데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 김의겸 대변인 리스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거짓말 논란 속에 빠지고 사과도 않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김의겸 의원의 좀 본래적인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당무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너무나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사고가 좀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다들 지적했습니다만 기소가 예정되고 공소장을 보지도 않고 몇 시간 만에 소집해서 하는 것 자체도 네. 단 1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 3일 뒤에도 되는 건데 그 2, 3일 동안에 또 어떤 논란이 퍼질지 또 어떻게 또 비명계에서 나올지를 겁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1시간의 빈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장일치라는 거짓말 하게 되고 또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는 단 한 명의 빈틈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0명 당무위원인데 69명이 왔습니다. 69명 만장일치했습니다.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사태 때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사건은 김의겸 개인의 그 성격이나 스타일이 문제가 있는 것도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혼연일체된 과도한 정말 정치적 대응이 단 한 명의 이탈, 단 1분의 이탈, 단 1시간의 이탈 빈틈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집착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무위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그냥 한 두세 시간 만에 땅땅 두드리고 졸속으로 요식행위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아 저거는 그냥 뭐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자기 그냥 저기 사법 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저건 그냥 동원한 거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을 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라는 거죠. 방탄 프레임을 계속 공고화하면 어떡하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이런 또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당무위 당시에 그 기소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당직 개편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 정리를 좀 하셨을까요? 자,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언행불일치죠. 그리고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당무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1시간 정도 했죠. 1시간 그렇죠.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그냥 의사 진행하면은 그 정도 딱 되니까 토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 80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도 1항의 처분을 받았을 때 3항, 4항으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걸 만약에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그 심판 대상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마치 기소도 안 됐는데 판결 내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지금 자기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해철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보통의 절차 같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바로 잡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 유권 해석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네. 사실 유권 해석을 하려면 그거 자체도 유권 해석에 대한 게 안건으로 올라갔어야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건너뛰었잖아요. 이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다수를 밀어붙이면 당 내에서건 국회에서건 그냥 박수치고 통과하면 끝입니다. 이제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엔 민주가 없어요. 지금 다양성 얘기는 그냥 포장으로 하시는 얘기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의견으로 표출되는 그 토론 과정마저도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당원 80조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그것은 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무총장께서 아예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는 듯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당원 어쨌든 80조를 절차에 없애자는 따라서 것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때문에. 당원 80조 3항에 따라서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어쨌든 당은 결정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당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지웅 대변인의 목소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나서기에도 뭐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반대할지 아니면 찬성할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자, 저 이태규 의원이 저때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때 51명이었던가요? 5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는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런 브리핑을 이태규 의원이 한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기자 브리핑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미디어를 보면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자니 부담이 되고 반대하자니 비판 여론이 무서운데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반대했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도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탈표가 꽤나 많이 나왔고 찬성, 가결표가 한 표 더 많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부결됐습니다. 자, 하영재 의원 이제 오는 30일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옵니다. 과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것도 뭐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모를 또 다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체포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민 의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명분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왜 반대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가고 네. 그 자당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거는 안 나가야 된다. 이런 이중잣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전 유권자들의 그 어떤 비판적 시선 있을 것이고 반대 그렇게 되면 또 거꾸로 되는 거죠. 네. 이제 범죄를 옹호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에만 가면 다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국회 그 결론을 사실상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 훨씬 더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찬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딜레마라고는 하는데 아마 저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사실은 자율 판단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권지웅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저도 지금 최병묵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네. 일단 자율투표라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전에 자당 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정순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이나 그랬던 것이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뭐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밝힌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을 좀 더 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체포 동의안 표결 오는 30일에 있습니다. 30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